안녕하세요. 윤스테이 제안서를 발표할 이하연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배경 및 기술 사회 환경적 변화 중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 want to have a million friends 컨텐츠 속 우리나라 관찰 예능에서 접할 수 없던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와 피어그룹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관찰 예능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요리로서 간단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한다면 반복되는 관찰 예능의 포맷 속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확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윤스테이 속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인, 즉 외국인 손님들도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면 더 빨리 피어그룹들에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술 사회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능동적인 수용자 태도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최근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반인 출연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찰 예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인 출연자가 나와도 개의치 않고 꼭 연예인만 출연하는 프로가 재밌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개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기면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패턴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관찰 예능들 속 나 혼자 산다와 온앤오프처럼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비슷한 포맷들을 가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관찰 예능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예능들도 그와 비슷한 포맷의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시청자들은 반복되는 포맷의 형태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프로그램들은 자극적인 요소를 넣게 되며 그것 또한 반복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피로감을 주기에 시청자들은 차별성을 둔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찰 예능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수용자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와 힐링하고픈 마음을 대리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TVN의 바퀴 달린 집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연예인들이 자유롭게 소비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도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I want to have a million friends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 그 시대에 가장 발전했던 소재인 SNS를 활용한 소통을 중심으로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는 경쟁 구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켰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I want to have a million friends의 중요도 분석을 하면서 콘텐츠 속의 액션들 중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들을 찾아냈고, 결국 그 속의 중요 키워드가 인간들 간의 관계 형성, 소통, 경쟁, 양방향성 매체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후에는 I want to have a million friends의 특징들을 접목시킬 프로그램을 선정했던 윤스테이와 관련된 OAD를 작성하고 중요도를 분석해보면서 윤스테이 역시 사람들 간의 소통, 정보 전달이 공통된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고, 윤스테이만이 가진 키워드로는 요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의 주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각각 구글링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며 온오프라인 융합은 필수 키워드이자 이것을 윤스테이에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해서는 요리를 이용한 실시간 소통 방송과 일반인 손님들도 SNS를 통해 한국에서 경험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 피어그룹이 더 확장되고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설명은 먼저 수용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예인 출연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요리를 만든다는 점과 퀴즈나 공유를 통해 경품 추첨을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차별성을 주어 화제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한 피어 그룹을 활용해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일반인 출연자들도 한국 여행 속 경험들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며 시청자들이 간단한 퀴즈와 해시태그 공유를 통해 경품 추첨을 해서 경품들을 나눠주고 초반에 설정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프로그램의 타겟층을 보이지 않는 피어 그룹을 통해서 확장시켜주는 걸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최근 SNS나 유튜브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들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기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활용의 예시를 보여주며 장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수용자들의 형태를 확산시키고 이런 차별성을 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고자 하며 2차적으로 형성되는 피어 그룹들을 활용해 한국 문화, 요리들을 전 세계에 전달, 프로그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인 수용자들의 참여로 다른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왼쪽부터 오른순으로 각 씬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씬은 그냥 식재료를 출연자들이 보고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한국 요리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여겨서 랜덤으로 마당에 놓여진 식재료를 선택하게 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런 요리에 대해서 고심하고 구상하는 출연자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식재료 선택 전까지는 풀샷을 사용하고 고민하는 출연자는 바스트샷 위주로 잡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씬은 랜덤하게 고른 식재료에 대한 고민들을 태블릿으로 SNS 라이브를 통해 소통하면서 메뉴 추천이나 요구사항, 사담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전체적으로 수용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클로즈업 샷을 위주로 잡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씬은 다양한 카메라들을 스태프들이 미리 준비해놓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조언, 정보를 받고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출연자가 소통할 때는 바스트샷을 위주로 재료 손질 요리 과정은 클로즈업 샷을 활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씬은 앞서 말했던 라이브 방송 이외에 시간에 맞는 요리를 출연자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익명으로 SNS에 게시하면서 게시물을 올린 시간으로부터 종료 시점 때까지 좋아요 수와 태그 수를 합산시켜 출연자들의 순위를 나누고 승자와 꼴등을 정하는 모습을 통해 요리를 통한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씬에서는 사진을 찍고 게시하는 모습은 미디엄 샷과 클로즈업 샷을 활용하고 승패가 나뉜 시점으로부터는 풀샷과 바스트샷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씬은 앞서 나온 씬에 이어서 결정된 순위를 가지고 승자는 보상, 패자는 벌칙을 받는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고 패자가 벌칙받는 모습 속 포장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클로즈업 샷이나 바스트샷을 활용할 것이고 승자의 경우는 편히 쉬는 모습을 풀샷과 미디움 샷 위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씬은 랜덤으로 출연진 한 명과 일반인 손님 한 명을 뽑아서 하나의 조로 구성시켜 각자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장소에 가서 편하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넣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 대화의 중요성, 친밀감 형성 과정을 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내적 친밀감을 높이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나타나는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것도 중점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며 이 장면에서는 대화 나눈 두 사람의 표정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위해 바스트샷과 클로즈업샷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씬은 앞서 말했던 장면과 이어서 각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느낀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종이에 메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관계의 변화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메모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바스트샷과 메모 내용은 클로즈업 샷을 활용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시는 일반인 손님들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감정과 정보, 경험들을 SNS로 실시간으로 글을 게시하며 공유해 피어 그룹들에게 간접 경험을 전달해주고 피어 그룹들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SNS를 활용하는 모습들은 각각 풀샷과 바스트샷을 이용해서 멀리서 찍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콘텐츠와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성은 기존 프로그램 중 웹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의 실시간으로 요리를 같이 만들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 유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 프로그램의 진행과 초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연예인 출연자를 핵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많은 도심들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특정한 고정된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차별성은 SNS와 유튜브라는 시청자들도 익숙한 양방향성 매체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전달하고 시청자들에게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는 점을 부각시켜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기존의 유튜브의 먹방과는 다르게 SNS를 이용하여 블라인드 형식으로 사람이 만든 요리를 경쟁 구도를 형성시켜 수용자들이 평가한다는 것, 결과를 미리 예측한 수용자들에게는 출연자들의 애장품이나 살 수 없는 프로그램 굿즈를 제공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높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한 타겟층을 피어 그룹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타겟층을 넓혀가고 더 많은 수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한국에서 볼 수 없던 온 오프라인 융합 형태의 관찰 예능이라는 소재만으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존재합니다. 추정 예산으로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고정적인 장소에 대한 대여 비용,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출연자들이 요리하기에 수월한 현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식자재 비용, 연예인 출연자들의 출연료, 제작 스태프들의 고용 비용, 방송 홍보 및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스태프들의 식비와 교통비, 경품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굿즈 제작 관련 비용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온 오프라인 융합 형태의 관찰 예능을 선도주자로서 도전해 바뀐 사회 분위기에 맞춰 나타나기 시작한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수용자들의 태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또한 반복되는 포맷의 관찰 예능을 통해 지루함과 피로감을 느끼던 수용자들의 이목을 확 끌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소통으로 피어그룹을 확장시켜 한국 문화 음식들의 정보를 확산시키려고 하며, 양방향성 매체들이 주는 긍정적인 면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달시켜 주려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